안녕하세요. 무비씨네 영화방 김기사입니다. 저희 무비씨네 영화방에 몇 가지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구독자가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은 저희 팟캐스트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개설했는데요. 지금까지 70여 편 정도가 방송이 올라갔죠. 기존 팟캐스트와 다른 점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 컨텐츠를 접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고는 4월 1일부터 대학로에서 시작하는 연극 형제의 밤에 대한 건데요. 지난해 몇몇 영화제와 연극 광고를 거절하고 근 1년 동안 심심하게 살아온 우리 팟캐스트에 매우 기쁜 일이 되겠습니다. 연극 형제의 밤 조만간 보고 와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팟캐스트에 광고를 또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 dps1438@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비씨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씨네 영화방 제141방. 오랜만에 끓이는 영화 정글 시간입니다. 박기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기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주와 프로축구 경기를 보고 왔어요. 네, 에피소드가. 저희가 오늘 만나갖고 이제 경기를 한 경기 보고요. 네. 예, 지금 녹음을 하러 이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네, 오늘 녹음, 무비씨네 영화방 녹음은 여러 가지로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런 이야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빛을 보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한테 이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요. 네.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저희가 네. 이제 광고를 계속해서 매 방송마다 좀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광고를 받게 된 데가 이제 그 연극이죠? 예, 연극 극단 으라차차인가요? 네. 으라차차 극단의 연극 그 형제의 밤이라는 그 연극인데 그 대학로 새우아트센터에서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이 계속해서 공연이 됩니다. 네, 저희가 녹음을 지금 3월 20일에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한 열흘 후면은 이 연극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형제의 밤. 저도 아직은 이 연극을 저희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아직 이게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네. 이야기 그런 홍보 PPT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게끔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거 좀 광고를 하려면은 그 녹음된 목소리나 여러 가지 이런 멘트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메일을 드렸더니 네네. 바로 왔어요 그 목소리나. 예, 근데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네.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된 그런 홍보 음성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그런 광고나 어떤 이 연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일단 연극에 보러 갔다 와서 그쵸? 네,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일단은 그 홍보 음성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테는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군.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린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 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고와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저희 그 광고 듣고 오셨어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형제의 네. 방. 아, 굉장히 기대되는 연극입니다. 네, 내용 이해 가세요? 이게 또 배다른 형제의 네. 이제 좌충우돌 코믹급. 네. 아, 이 딱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데려온 아이와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 그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가 뭐 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형제들이 성격이 또 다르고 그리고 이 예고편상으로는 어떤 그림 하나와 관련된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고 그 속에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이 그림이 누구 거냐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갔습니다. 네, 뭐 이런 소재의 연극들 네. 굉장히 좀 그냥 가도 평탄 이상은 친다. 예,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극 이번에 좀 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종종 봤었잖아요. 아, 옛날에. 저는 많이 좋아했죠. 네. 많이 좋아했는데 과거형입니다. 예, 요즘에 많이 못 보러 다녔는데 네. 예, 이런 소재의 연극은 확실히 재미면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우선은 그 중간은 먹어주고 간다. 네. 예, 중간 이상은 해준다라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대학로 새우 아트센터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연극을 보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비시네 영화방의 첫 번째 이제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네. 저희 이번 무비시네 영화방 이 방송 제목이 유튜브 첫 구독자와 그 영화 전골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저희가 무비시네 영화방을 만들어서 하나씩 방송을 올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 한 70방 정도까지 올렸는데 드디어 첫 번째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아, 구독자. 네. 아, 예. 드디어 첫 번째 구독자가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40 몇 방이다 보니까 네. 아직 70 몇 방이 올라와야 그죠. 이 멘트를 들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강남 1970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네, 1년 네.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언젠가 흥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광고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첫 번째 구독자도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도 들어오고 있고 날로 번창하는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그러면 이제 전골 알차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도 몇 번의 광고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취지와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약간의 그 거절 아닌 좀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취지가 안 맞는다기보다는 좀 더 많은 걸 좀 요구하다가 네.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지가 안 어울린다는 거는 이제 뭐 성인용품이나 예, 이런 쪽에서 몇 번의 콜이 왔었는데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 그런 쪽에서도 예, 네네. 그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섹스팍이에요. 예. 잘 물어요 그런 건. 아, 무슨 소리예요? 스포츠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 전골 취지에 맞도록 이제 저희가 박 기사도 영화를 따로 봤고 네. 저도 한 편 정도 따로 영화를 보고 그동안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의 정규 방송에 다루지 못했던 영화들 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영화부터 할게요. 네. 근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작년 영화라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한번 말씀은 간단하게나마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는 7가지입니다. 예, 7편이나 돼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은 했습니다만 제가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영화도 몇 편을 한 2편 정도를 제가 뽑아서 그냥 같이 그냥 뭉탱그리로 그냥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영화 뭔가요? 예, 첫 번째 영화는 어린 왕자입니다. 작년에 개봉했었죠. 작년에 개봉했던 그 어린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어린 왕자 하면 셰익스피어의 그 동화 같은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 동화를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었고 음. 외국에서도 상당히 극찬을 받았던 네.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이 굉장히 좀 소수의 상영관에서 되다 보니까 네. 좀 보기가 많이 힘들었죠. 개봉하고 막 하루 이틀 되고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상영관이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이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저 자체가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기도 하고 예, 이 영화도 한번 예고 같은 그 광고를 한번 보고 나서 네. 봐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저는 개봉날 이거를 봤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거 없어가지고 영화 자체는 볼만했나요?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고 그 어린 왕자의 그 작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생텍쥐베리. 예, 생텍쥐베리. 아까 내가 셰익스피어라고 했겠다. 예, 생텍쥐베리가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들게 하게끔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굉장히 좀 좋은 따뜻한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 그거 있잖아요. 어린 왕자에서 이제 오프닝 때 보아뱀 같은 거 그려놓고 네네. 어른들은 모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이 내용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나요? 그런 것도 다 담겨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괴짜 할아버지가 네. 그 옆집에 어떤 항상 틀에 박힌 생활하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돼가고 있는 네.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책을 넘겨주는 건데 네. 그 책 내용이 이제 어린 왕자거든요.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고 막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약간 각색이 되어 있네요. 예, 네. 굉장히 재밌게 풀었고 말 그대로 생텍쥐베리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예, 좀 그 생각이 되게 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인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비행기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막 하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거 보면은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교훈적인 부분도 많고 근데 그 교훈이 딱딱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한테 하는 그런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듯한 그런 교훈에서만 머물지 않는 깨달음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바오밤 나무 그리고 뭐 보아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또그 장미와의 이야기 그리고 사막여우와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참 매력 있었던 그런 동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도 이제 장미와 네. 사막여우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찾아서 시간 날 때 봐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린 왕자 추천 비추천 보말 중에 하나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왕자는 추천이었고요. 저의 추천 멘트를 보면은 네. 생텍쥐베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점점점이 되겠습니다. 네, 생텍쥐베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네.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죠, 상상.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생텍쥐베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이런 네.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좀 아련하기도 하고 좀 더 동화 같은 네. 좀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게 마침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박 기사가 언급할 영화 같은데 애니메이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 같은 경우에 선뜻 애니메이션에 손이 안 가거든요. 왠지 애니메이션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 애들이 보는 거다 하는 선입견이 작용을 하는데 박 기자가 생각할 때 성인들이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취향이죠. 그냥 그냥 개취입니다, 개취. 개취구나. 네, 이건 개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개취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도 개취고. 자, 그럼 두 번째 영화 갑시다. 예, 두 번째 영화도 이것도 작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라는 영화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제가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라는 영화는 알아요. 그래요? 그 보스턴 레드삭스 팬 맞아요, 영화인데 맞아요. 정말 죽여주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네, 그 진정한 서포터의 인생을 보여주는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기가 막힌 거죠. 네, 그 옛날에 덤앤더머 시리즈 만들었던 페럴리 형제가 감독을 했는데 네. 진짜 그 삶의 모든 것이 보스턴 레드삭스인 제가 보스턴과 관련된 영화 두 편을 알고 있는데 하나가 바로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리고 다른 하나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뭔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 두 편 모두 재밌게 봤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그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라는 좀 그나마 좀 인기를 끌었었던 스티브 카렐 나왔던 영화죠? 네네. 네. 거기서 그나마 좀 인기를 끌었었던 그 감독님 그 주드 아페토 감독님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네. 영화를.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여주인공이 보통 이런 로맨틱 코미디 나오는 여주인공은 딱 상상하기에 딱 어떻습니까? 예쁘고 예, 그렇죠. 매력적이고 네. 귀엽고 상큼하고 이 영화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별로 안 예쁜데 되게 예쁜 척하는 것 같고 바람기도 많고 막 약간 그런. 완전 코미디인가 보네요. 예, 그런데 그 타인이 보기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그 정도의 매력은 못 느끼겠는데 되게 이제 거칠거든요. 말도 네. 거칠고 성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고 아무튼 막 그런 여주인공이 나오고요. 그 에이미 슈머라는 그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이 영화가 뭐 전체적으로 계속 19금 코미디를 이야기를 해요. 말적으로 계속 네. 예. 오랄 코미디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박 기자가 섹스 코미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죠. 제가 19금 코미디 되게 좋아하는데 병맛도 좀 나고. 이 영화는 그것보다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19금 토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미국 유머도 좋아하거든요. 미국식 유머.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머들은 그렇게 막 제가 웃음을 띄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저질이에요. 너무 저질이라기보다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좀 더 계속해서 좀 봤던 거는 네. 극장에서 보면서 중간에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안 나오고 있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들이 좀 나와요. 아 영화 속에? 예, 왜냐하면은 이 영화의 이제 남자 네. 조연이죠. 그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게 되는 남자 주인공이 그 의사예요. 선수들 네. 그 재활 치료해주고 뭐 아. 이런 의사라서 네. 그 정말 주조연으로 나오는 선수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 아 농구 선수? 예, 르브론 네. 제임스 나오고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의 전 남자친구로 WWE의 존 시나 선수가 존 시나가?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멋진 배드신을 보여주는데 네. 그 배드신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아 예. 되게 독특한 영화네요. 그거만 예. 봐도. 예. 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NBA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스타드마이어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거 찾아서 선수들의 연기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나 실제 인물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음. 류의 아까 오랄 코미디라고 하셨던 영화에 나오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좀 독특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코미디가 재미가 없다는 건 근데 치명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아무튼 르브론 제임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네. 예, 영화에 나옵니다. 연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우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하는 것 같고 네. 존 시나 같은 경우야 뭐 원래 WWE에서 그게 연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니까 잘하죠. 근데 배드신도 잘 찍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좀 멋진 몸으로 나오는 존 시나였습니다. 사실 존 시나 정도면은 뭐 덜하기라거나 여러 명의 그 레슬러들이 영화 배우로 전업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존 시나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이번에 좀 얼굴을 비쳤던 것 같은데 네. 예, 앞으로의 이분의 네. 존 시나의 영화 출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영화는 저는 우선 비추 드리고요. 비추예요? 네, 비추 드리고 네. 비추 드리는 이유로는 뭐 르브론 제임스와 존 시나를 보는 재미가 더 있었다라고 아, 하면서 저는 이 영화는 좀 비추를 드리겠습니다. 안타깝네. 네, 그럼 르브론 제임스나 존 시나 모르는 분은 이 영화를 보면 나중에 해리겠네요. 그렇죠. 저는 별로였어요. 네. 근데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볼만했다 뭐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랬는데. 자, 세 번째 영화 가봅시다. 예, 세 번째 영화는 또다시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몬스터 호텔 2. 몬스터 호텔 1은 있었어요? 네, 몬스터 호텔 1이 있었죠. 흥행했나요? 흥행을 못했죠. 외국에서는 흥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가 나왔구나. 예, 2 나와서 이것도 외국에서는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한 2, 3일 반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아, 그게 이게 한국적인 감성에 안 맞는 코미디예요? 어. 애니메이션이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유머 같은 게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맞나 봐요. 안 맞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네. 이 영화 몬스터 호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은 좀 약간 스토리가 그래도 인간과 드라큘라의 뭐 사랑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에피소드가 이렇게 이어나갔거든요. 네.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꽁트를 여러 가지 묶어놓은 듯한 네. 예, 그런 좀 영화였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몬스터 호텔 2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못했던 거는 뭐 배급사나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몬스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가 네. 굉장히 좀 귀엽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귀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귀여운 귀신들
뭐 이런 게 좀 정서상 좀 안 맞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공이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죠. 예. 몬스터 호텔 2. 이 영화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영화는 저는 보말 드립니다. 음, 저는 중간중간 재밌었고요. 정말 이게 원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꽁트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랑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보말을 드리면서 아빠 미소 나오는 그 꽁트의 향연이라는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꽁트 짜잘하게 한번 치고 지나갔던 그렇죠. 그런 영화인가 봅니다. 이 영화를 10,000원 주고 보기에는 요즘 또 이제 CGV에서 네. 개떡 같은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프리미엄석에서 11,000원이나 12,000원 주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조 6,000원짜리 맨 앞에서 두 번째 줄 뭐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때 그 좌석 차등제가 없어서 네. 예, 그냥 조조로 6,000원 주고 봤었는데 아무튼 10,000원 이상 넘어가면은 좀 내가 이걸 왜 봤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예, 그런 영화긴 합니다. 참 독특한 시간대에 영화를 많이 봐요. 심야 많이 보고 조조 많이 보고. 싸니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싸니까. 그래놓고는 그 포토 티켓은 꼭 뽑고. 그렇죠. 네, 특이합니다. 예, 싸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영화를 네. 저 역시도 10,000원 이상 주고 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영화 보기 전에 하거든요. 네. 근데 6,000원이면 괜찮겠다. 가면 보면 이런 영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말을 드리는 거죠. 네, 만약 제가 12,000원 주고 이 영화를 봤으면은 보말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 왕자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몬스터 호텔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다음 영화부터는 제가 아는 그래도 좀 이름 들어봤고 내용도 조금 알고 있는 영화들이 되겠어요. 예, 그렇죠. 네. 이 영화들부터는 그나마 상영관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됐었고 보신 분들도 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스범스입니다. 네, 구스범스. 네. 구스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책이 있어요, 원래. 아, 이게 원래 소설이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 어. 구스범스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잭 블랙이 네. 그거의 작가로 나오는 것 같이 해갖고 음. 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 무한도전에도 잭 블랙이 방한해서 네네. 출연하고 했던 게 구스범스 때문이죠? 아닙니다. 그 아닙니까? 쿵푸팬더. 쿵푸팬더 때문이에요? 예. 잭 블랙 쿵푸팬더에 나와요? 목소리 연기. 목소리가 쿵푸팬더는 잭 블랙입니다. 어. 그렇기 쿵푸팬더가 때문에- 잭 블랙이에요? 예. 아. 그래서 온 거고 구스범스로는 이렇게 멀리 네. 홍보차 오기가 좀 힘들죠. 아, 그래 이 영화 예. 작은 영화예요? 예, 그렇게 아. 막 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래픽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잭 블랙은 무한도전의 쿵푸 팬더 때문에 온 네. 겁니다. 예. 아, 잭 블랙이 아주 유명해서. 네. 네. 구스범스 이 영화 어떤 영화였어요? 이 영화 뭐 작가죠. 그러니까 구스범스를 썼던 그 작가가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네. 예, 여기서 나오는 잭 블랙 자체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살던 그런 아이들이 또 호기심으로 그거를 비밀을 캐가는 그런데 비밀을 캐가다 보니까 이건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책 한 권 그 네. 안에 이제 저주가 걸려 있던 거죠. 책 한 권 한 권에 네. 그래갖고 이제 그게 책이 오픈되는 순간 그 책 안에 있던 네. 그 괴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실생활로. 스토리의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씨가 주연했던 그렇죠. 네, 주만지 예, 그 동물원의 동물들 다 꺼내잖아요. 맞습니다. 주만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독특한 영화가 됐겠네. 예,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윌리엄스에서 잭 블랙 형님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어떻게 보시면 되는 보면 또 겁니다. 비슷한 류의 배우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코미디성이 강한. 그렇죠. 그냥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대 교체를 뜻하는 영화였군요. 예, 똑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이 영화는 저는 보말이었습니다. 보말. 예, 분명히 유치하지만 충분히 재미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치하지만 재미는 있었다. 가끔 이런 거를 봐줘야 돼요. 그렇죠. 유치하더라도 아이들이 볼 때 또 유치함을 못 느끼면서 재미만 느낄 수도 있어요. 주만지 안 보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분들은 이거 보면서 또
주만지급의 충격을 받는 거죠. 네.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영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드 게임에서 그 온갖 동물들 뛰어다니던 그걸 생각하면 그렇죠. 네, 대단한 혁명적인 영화였어요. 네, 여기서도 막 굉장히 재미난 그 괴물들이 마구 뛰어다닙니다. 막 공원이든 어디든 막 뛰어다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형태의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린 뭐 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막 뛰어나와요. 아,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볼만합니다. 자, 구스범스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영화는 로봇 소리입니다. 예, 로봇 소리. 네. 많은 분들이 로봇 소리 하면은 그 로봇의 소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가 그게 아니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로봇 이름이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로봇 소리인 줄 알았는데. 컴마 있잖아요, 컴마. 아, 그래서 로봇 컴마 소리구나. 예, 로봇의 이름이 소리입니다. 오. 여기서 이성민 씨가 나오는데 네, 이성민 씨 원톱 주연 영화죠? 예, 이성민 씨가 로봇한테 이제 소리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아, 그래서 로봇 소리입니다. 로봇 네, 소리. 둘의 우정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떨어진 위성 같은 걸 이용해서 딸을 찾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배경 자체가 네. 2003년 그 대구 네. 지하철 사고를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딸과 아빠가 사소하게 이제 뭐 다투다가 네. 아빠는 공부를 해라, 딸은 뭐 음악을 하고 싶다, 뭐 이래갖고 뭐 다투다가 딸이 먼저 내린다고 하고 집에 간다고 하고 지하철을 타러 간 거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 행방불명. 네. 네,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이제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런 그 인공 네. 로봇을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한 거죠. 판타지가 아니라 그러면 되게 불쌍한 드라마네요. 슬픈 드라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보기 전에는 이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맥힐 수 있을 만한 이게 소재가 될까라고 했었는데 네. 정말 생각보다 잘 나왔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적으로 완성도가 있었어요.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너무 이성민 씨의 연기는 이 영화에서도 좀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로봇 네. 그 소리 있잖아요. 네. 소리도 굉장히 좀 귀엽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막 소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 모양이 그 스타워즈의 네. 그 있잖아요. 아, R2D2? 네, R2D2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고 연기도 이성민 씨가 워낙 좀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민 씨가 그 딸이 죽은 걸 인정을 못하고 계속 그냥 찾아가는 아저씨인데 로봇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전 세계 모든 전파를 다 네. 입력하고 그거 목소리만 들어도 그 핸드폰 연결이나 마지막 송신 뭐 이런 게 다 입력이 됩니다. 엄청 좋은 로봇이네. 엄청 좋은 로봇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로봇을 찾기 위해서 네. 한국에 오는 거죠, 막 엄청. 되게 궁금한데 네. 이거? FBI 같은 애들이 막 옵니다. CIA 같은 실제로 애들이. 영화 네. 속에서? 네.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그걸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고 있고 국정원에서 도와줘요? 네, 국정원에서는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움직이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네. 이제 이 소리라는 로봇도 네.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역시 약간의 감성 같은 거를 아, 이성민 씨한테? 또 갖게 됩니다. 아. 예, 뭐 자유 뭐 이런 네. 감성 같은 거. 왜냐면은 로봇이 이제 우주에 있다가 네. 그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서 전쟁 네. 통해서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네.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그 여자애를 찾아야 한다 하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예, 자기가 이제 송신을 끊고요. 그 미국과 그런 원래 자기가 줘야 되는 네. 송신을 끊고 원래 이게 GPS를 잡아주는 건데 네. 그 송신을 끊고 그 여자애를 찾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네. 예. 아무튼 좀 요즘에 인공지능이 한참 핫한데 아, 그렇죠. 예. 네. 핫할 때 이 영화가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잘 엮네. 네, 약간 좀 한 몇 달 미리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예, 딱 지금쯤 나왔으면은 기가 막혔을 텐데요. 네. 인공지능 알파고 해가지고. 예, 진짜 요즘에 전 바둑도를 네. 정말
마지막에 봤던 게 군대 PRI 때 총에 올려놓잖아요. 총신위에 올려놓는. 그렇죠.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예, 남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예, PRI라고 진짜 오랜만이다. 총 훈련하는 건데 총 훈련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바둑돌을 살짝 올려놓는 그 이후로 이번에 새돌이 형님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봤죠. 아무튼 지금 이럴 때 저 로봇 소리가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네. 조금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 중요한 건 진짜 타이밍이죠. 네. 이 영화에 대한 추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영화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추천을 드려야 되나, 보말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이제 그냥 보말로 드리겠습니다. 보말이요? 지금까지 칭찬은 왕창 해놓고 보말이야? 네, 근데 이게 또 거부감이 드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요? 소재 자체가 유치하다 뭐 이렇게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같이 약간 유치한 스토리의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몰라도 좀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중간에 또 이한희 씨랑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한위 씨요? 이한희 씨. 이한희 씨. 예. 이한희 씨랑 좀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의 연기는 그렇게 이성민 씨의 연기만큼 푸시를 못 해주거든요. 사실 저는 이한희 씨가 연기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항상 실망스러운 배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를 좀 보말을 드린 이유가 이성민 씨 그 주연 배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우들의 연기가 생각보다 좀 못 미쳤기 때문에 네. 이 영화는 좀 보말을 드리면서 이 영화를 제가 멘트를 달았던 게 네. 색다른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 정도였구나.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CIA나 막 그런 데서 찾으러 온다면서요? 네. 그럼 외국인 배우들이 나올 텐데 네. 그 배우들 연기는 어땠어요? 그 배우들 연기도 정말 못 미치죠. 네. 항상 아쉬운 게 네. 우리나라 영화에서 외국인 배우가 나올 때는 정말 상당수가 좀 재현 배우 같은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되게 어설픈 연기를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뭐 디워나 네. 용가리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나오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디워 2가 중국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네.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재개하실까요? 신 감독님. 글쎄요. 아무튼 중국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로봇 소리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영화 쿵푸 팬더 3 다시 애니메이션이네요. 쿵푸 팬더 3는 워낙 시끌시끌했었죠. 네, 워낙 시끌시끌했었고 흥행도 좀 많이 됐고요. 네네. 네, 쿵푸 팬더 자체가 워낙 파워가 있는 네. 그런 네임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많은 분들이 극장을 좀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극장을 낮 시간을 피해서 네. 저녁에 이 영화 역시 심야 영화로 봤습니다. 사실 쿵푸 팬더 저는 아직 한 편도 안 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 아직 한 편도 안 보신 분들 같은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한번 대략적인 그런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용의 사제라고 그러나요? 네. 되게 중국틱해요. 음. 중국틱하기 때문에 그런 전사를 찾기 위해서 뭐 많은 네. 동물 무사들이 뭐 전사들이 네. 시험을 보고 하는데 되게 그냥 평범했던 팬더가 네. 짱을 차지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막 네. 이어지는 에피소드마의 에피소드인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더가 거의 멸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가 혼자 외롭게 항상 지냈었는데 네. 진짜 아빠가 찾아옵니다. 예. 친아빠가 찾아오면서 팬더가요? 예. 팬더가 이제 그 비밀의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네. 그곳에서 또 에피소드가 뭐 펼쳐지는 건데 재밌습니다. 예. 콩쿠 팬더 시리즈는 원래 좀 재미가 네. 충분히 좀 보장이 된 거다 보니까 많은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잭 블랙도 네. 콩쿠 팬더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었고 중국에서도 워낙 인기고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중국풍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예. 이 영화는 특별히
그 쿵푸 팬더 그 포의 모습이랑 네. 포의 친구들, 이제 비밀의 장소에 간 포의 친구들, 그 포 팬더들이 사는 그 모습을 좀 많이 담그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서 네. 애들이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그냥 아주 대놓고 노린 영화네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팬더의 그 외모를 그냥 잔뜩 활용한. 그렇죠. 네. 그래갖고 제가 낮 시간을 피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아. 애들을 좀 피해서 네. 이 영화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럼 조용히 봤겠네요. 그러면. 그나마 좀 조용히 봤죠. 네. 네. 아 그럼 이거 진짜 낮 시간에 들어가면 애들로 가득할 수도 있겠네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때 아무튼 돌풍이었어요. 이 영화 흥행 엄청 됐습니다. 이번에 네, 3도. 네. 아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성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불편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좀 흥미롭게 봤던 게 네. 쿵팬더 2부터 이번 3까지는 이제 한국계 감독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 그 여인영 감독님, 네. 여자 감독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호기심을 갖고 좀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쿵푸팬더 3 이 영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영화 추천입니다.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5점 중에 한 3.5점 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했었는데 네. 그래도 추천하겠습니다. 음. 예. 추천 멘트로는 그 팬더 군대들이 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귀여운 네.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이쪽이 드림웍스인가요? 네네. 드림웍스가 캐릭터 사업을 너무 못해요. 하긴 디즈니는 유명한 캐릭터가 많은데 네. 드림웍스는 슈렉 말고는 뭐 떠오르는 게 장화신은 고양이. 예, 그런 거를 이제 캐릭터 사업에 좀 써야 되는데 아. 그런 거를 진짜 못하거든요. 네네. 예, 쿵푸 팬더 역시도 캐릭터 사업을 하면은 정말 정말 어마무시한 캐릭터 시장이 막 널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그거를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은 그 뭐 받는 거 있잖아요, 인형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쿵푸팬더 줘요. 쿵푸 팬더 주는데 이제 퀄리티가 좀 그거는 떨어집니다. 음. 예, 그런 거는 저도 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드림웍스에서도 좀 많은 캐릭터 사업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옛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하긴 겨울왕국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뭐 동화책부터 해서 옷이나 드레스나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2차 생산품이 있었는데 쿵푸팬더는 못 본 것 같아요. 쿵푸 팬더 못 봤죠. 쿵푸 팬더 그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디즈니 마블 막 옷 같은 거 애들 해가지고 막 무슨 아이언맨부터 해서 슈렉이나 이런 슈렉이 아니라 아이언맨부터 해서 뭐 토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많죠. 디즈니가 그러니까 손대면은 캐릭터는 확실히 잡고 가는 거고 네. 그러네. 드림웍스나 없네. 아니면은 저는 재밌게 봤던 네. 그때 김 기사는 재밌게 없었게 봤던 미니언즈 네네. 뭐 이런거나 이런 쪽으로는 그게 캐릭터 사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미니언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도 최근에 많이 한 거죠. 이게 한참 맨 처음에 인기 끌 때는 못하다가 요즘에 한 6개월 네. 요번에 그 영화가 나오면서부터 좀 많이 했던 거고 예전에는 못했죠. 근데 네. 드림웍스는 여전히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쿵푸팬더 3까지 했고요. 이제 박 기사가 본 마지막 영화 정글 끓일 재료입니다. 네. 캐롤입니다. 캐롤. 이 영화는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네. 근데 여기 리스트에 왜 넣어놨어요, 정글에? 이 영화가 전 너무나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영화 지금 약간 귀여운 것들에 약한 이런 몬스터 호텔 2, 쿵푸팬더 3,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을 3편이나 본 박 기사가 의외로 또 정통 이런 드라마에 가까운 캐롤을 또 봤네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막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 제 취향 자체가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영화만큼 재밌게 봤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멜로 영화를 이 영화만큼 재밌게 본 것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박 기사는 이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예. 근데 솔직히 네. 남성끼리의 사랑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감성이입을 못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편견으로 가득한. 예, 그렇죠. 저는 편견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제 여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운도 굉장히 많이 남았었고 네. 이 영화도 저는 심야 영화로 봤었는데 집에 와서 이 영화가 한 2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한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예, 계속 여운이 남아갖고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여운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애매모호하죠. 음. 마지막에 약간 열린 식으로 끝나긴 하는데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마지막에 그 케이트 블란쳇의 그 눈빛이 네. 약간의 미소와 그 눈빛이 이거는 해피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사실 되게 유명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안 봤거든요. 음. 근데 이 영화를 처음 받아들일 때 예고편 같은 걸 통해 접할 때 이 두 명이 서로 여자고 그리고 이 둘이 사랑을 하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하고 그리고 한 명은 나이가 많고 한 명은 또 어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나이 차도 크고 성별도 같고 여러 이런 멜로가 참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신 분들은 다 좋은 사랑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이가 많고 되게 좀 부잣집 네. 만화님 같은 그 우아함 자체가 진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묻어져 있습니다. 그 케이트 블란쳇이 예, 그런 여성과 정말 이제 청순하고 네. 그 악착스럽게 살아가는 네. 정말 청순한 여인 그 루니마라라는 배우가 네. 나오는 건데 좋아요. 되게 색감이나 저는 특히 이제 OST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예, 옛날 풍의 노래들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우울할 수도 있는 음악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음악이랑 영화랑 그 다음에 색상도 이제 색깔이 되게 또렷또렷하게 나와요. 네. 1950년대 미국을 보여주는 건데 뭐 빨간색, 정말 진한 빨간색 네. 아니면 케이트 블란쳇이 립스틱을 정말 빨갛게 하고 다니던가 뭐 이런 게 색상도 되게 진하게 나와서 굉장히 좋았었고 그 음악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모든 게 잘 어울려졌던 영화가 아니었나. 특히 대사까지도요. 네. 네. 제가 밖에서를 보면서 느끼는데 예전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때도 그렇고 되게 뭐랄까 그런 색감이나 아니면 뭐 구도나 뭐 아니면 뭐 음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영화를 볼 때 많이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시각적인 거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분명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도 안 감고 수염 그렇게 가득하게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주말에는 원래 수염 안 깎습니다. 그래?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앞에서 까치집 줍은 사람이 무슨 색감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 그렇죠.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왔다가 더워서 벗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보면은 그 케이트 블란쳇의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네. 어떻게 보면 오글거릴 수도 있는 대사인데 이제 여성이 여성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네. 그리고 시대상 1950년대 시대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천사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대놓고 하는데 그게 전혀 오글거리거나 되게 유치하거나 닭살 돋지 않는 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사들이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박 기자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저도 되게 이 영화가 보고 싶네요. 근데 예. 그런 건 없나요? 이 여성들이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는 사이라거나 이런 불륜적인 부분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불편함은 안 받았어요? 그런 불편함보다 얘네들이 이 주인공들이 네. 원래 케이트 블란쳇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 성적 취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이혼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었고 네. 이제 루니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달은 거죠. 케이트 블란쳇을 보면서 네. 아니면은 남자였을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많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 자체를 좋아했는데 뭐 그게 케이트 블란쳇이 네. 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참 성별을 뛰어넘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이런 이야기. 그게 또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게 이성애자한테.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거기 나오는 그 배우들이 굉장히 좀 불쌍해요. 그래요? 그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럴 것 되게 같아요. 슬픕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와이프도 좋아하고 여자친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여자는 나를 거부하고 네. 다른 여자한테 같은 동성한테 뭐 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보고 네. 뭐 그런 게 불쌍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캐롤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박 기사가 영화 7편, 정글의 제모를 진짜 많이 갖고 왔어요. 캐롤 맞아. 추천을 해드리고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추천사로는 네. I Miss You, I Love You 그리고 엔딩의 여운. 뭐야 이거? I miss you, I love you? 이게 대사입니다. 어. 네, 정말 와닿게 하는 대사 중에 하나고, 네가 그립고 널 사랑하고. 예, 이게 엔딩의 여운이 좀 남았던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엔딩씬이 정말 좋은가 보네.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캐롤이 오래 개봉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다음에 무비시네 영화상 뭐 엔딩 부문에 박 기사가 추천할 수도 있는 영화겠네요. 그렇죠. 예. 네, 색감도 좋았고 음악도 좋았고 대사도 좋았고 네. 또 그들은 사랑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박 기사의 추천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7편의 영화 어린 왕자,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 몬스터 호텔 2, 구스범스, 로봇 소리, 쿵푸 팬더 3, 그리고 캐롤까지 7편의 영화, 그러니까 독립된 무비신 영화에서 다룬 영화도 있고 대부분은 다루지 않은 영화들인데 네네. 이 가운데 박 기자가 추천한 영화는 캐롤, 쿵푸 팬더 3, 그리고 어린 왕자 그렇죠. 3편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는데요. 그러세요. 최근에 개봉했던 그 사나고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사나고인. 네, 사나고인. 이게 정확하게 사자성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어로 그런 뜻이라고 해요. 대략적으로 산도, 강도 변해 없어지지만 사람이 남는 남는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지 않았고요. 이게 지하장커라는 중국의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옛날 중국 감독들 많죠. 뭐 장애모부터 해서 뭐 첸카이거나 뭐 이런 시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패왕별이 같은 영화들 만들었던 중국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었고요. 지금 한창 활동하는 지금 현 세대 감독 중엔 가장 유명한 해외에서도 좀 알아주는 감독이 지하장커입니다. 주성치 아니에요? 주성치는 홍콩 쪽에서 더 활동을 하고요. 그렇죠. 네, 중국 본토에서 그 공산주의 그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그 감독 중에서는 지하장커가 상당히 유명한데 국내에서도 뭐 부산국제영화제 이 영화가 초청되기도 하고 전작인 천주정 같은 영화는 국내에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고인이라는 영화 주연 배우는 자신의 아내를 주연 배우로 기용을 해서 옛날 1999년 밀레니엄 딱 그 직전의 이야기부터 해서 2015년 그리고 미래의 2020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의 시점 그 이상의 시대 판타지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대를 뛰어넘죠. 영화는 약간 옴니버스 비슷하기도 한데 정통 옴니버스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 친구가 맨 처음에 있었는데 네.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마치 프랑스 영화 주렌짐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이런 삼각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계속 구원을 해요. 계속 이제 나는 널 좋아한다 나는 널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데 선택을 좀 강요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근데 남자 한 명은 석탄 그 광산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는 그 기름, 석유, 주유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가진 남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죠. 그렇죠. 석탄은 좀 몰락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경쟁을 하다가 여자는 근데 계속 이들이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계속 피해요. 이런 뭔가 결정을 피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보여지고 결국은 우정이 금이 가죠. 그래서 주유소에 있는 친구가 광산을 삽니다. 그러면 너 나가라고. 우린 이제 친구 아니라고.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하는데 그게 이제 기름 가진 남자 선택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은 남자 선택하고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 사나고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가장 강렬하실 거예요. 이들이 이제 여자네 아버지가 카세트 가게 전자제품 이런 파는 가게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 남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 되게 이제 뚱하죠. 뭔가 기분 나쁘고 서로. 근데 이 좀 가난한 남자가 이 여자랑 같이 이제 도시락을 까먹는데 두 번째로 들어왔던 이 기름 남자는 되게 뭔가 못마땅해서 그냥 뚱해서 앉아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게에. 네. 그래서 뭔가 CD 같은 거 음악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카세트 하나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음악 하나를 엽천문이라는 여자 가수였던 것 같은데 잠깐 들어봐요. 근데 그 노래가 이 공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하는 좋은 노래, 매력적인 노래가 펼쳐지는데 그냥 음악 들으러 왔으니까 잠깐 듣고 이 사람은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여자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래 참 좋다.
음악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의 그 기름 남자가 갑자기 삐져 있는 것처럼 계속 뚱하다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가는 거죠. 화내면서. 니네 둘이 이렇게 막 먹는 모습이 되게 못마땅해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 먹고 친하게 얘기하는 게. 근데 갑자기 또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CD를 사와가지고 딱 거기 놓고 틀어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이 저는 되게 멜로스럽지 않으면서 멜로스러웠더라고요. 현실적이네요. 네, 진짜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웃긴 게 그 코미디 빅리그 보시는 분은 거기에 그 배우 코미디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 뚱한 약간 그 오리같이 생긴 코미디언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리같이 생긴 코미디언. 그래서 그 뭐랄까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가상의 토론회 같은 거 해가지고 옛날에 허리 나간 코미디언이랑 같이 1대1로 해서 이상준이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배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기름 남자가. 진짜 뚱하고 연기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오는 에피소드 그리고 나중에 이혼하는 컨셉의 아들이 나중에 이 기름 남자가 어마어마한 중국 부호가 되거든요. 상하이에서 사업하는 지금 시점이에요. 광저우 구단주 같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2020 몇 년에는 모든 걸 잃고 호주로 도피해 있고 그리고 자식은 영어만 하고 자신은 중국말밖에 못하고 이런 갈등 구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참 독특한 영화다. 이거랑 비슷한 영화가 많이 없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감독이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이 묻어난다. 여러 가지 시점에서 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는 영화였습니다. 되게 희한하네요. 네. 이게 시대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 멜로 아닌 멜로 영화. 딱 보면은 이 여배우가 대충 봐도 중년인데 10대 연기를 해요. 그러겠죠. 감독 와이프면은 딱 느낌만 와도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딱 봐도 중년인데 10대 그 삼각구도를 연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젊은 주유소는 위자료를 받거든요. 나중에 주유소집 사장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자식을 잠깐 보내달라 했는데 자기 앞에서 자꾸 새엄마랑 통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옛날보다 자기는 주유소 사장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만 그 남자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주로 유학을 가는 자식을 잡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호주의 이야기 그게 하나로 꿰어지는 구도는 아닌데 계속 띄엄띄엄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커다란 줄기는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껴졌던 건 이거를 저희가 소모임에서 봤거든요. 셋이서 봤는데 세 명이 다 느낀 감상이 달랐어요. 저는 이 영화를 약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봤어요. 결국 세상 모든 건 변한다. 근데 사람은 그 변하는 거를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삼각구도에서 보여지듯이 여자는 그 관계가 변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이 관계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쭉 갔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의 감정은 변하는 거죠. 점점 나이를 먹고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감정이 처음엔 우정이었지만 순수하게 지금은 어느 순간 사랑이 되고 또 그게 또 승부욕이 되고 경쟁이 되고 막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것과 그거를 변하는 거를 잡아두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인데 자신의 아들을 잡아둘 수 없는 마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봄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새로운 게 있었지만 너무 중국 영화다. 재미는 없었나 보네요. 재미있는 부분은 있지만 크게 재미있진 않죠. 그러니까 홍콩 영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잖아요. 세계 영화의 추세를.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직 좀 멀었다. 저 오리지널 중국 영화를 그러면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거네요. 근데 패왕별이 정도 보셨으면은 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 보니까 너무. 그게 가장 유명한 중국 영화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보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8편의 영화, 저는 1편, 밖에서는 7편 이렇게 재료를 가져와서 한번 끓여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제가 올해는 영화를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CGV 이놈들이 별 희한한 촬영제를 해놔갖고 영화관을 볼 맛을 떨어뜨려놨어요. 그래도 극장 안 옮기실 거잖아요? 안 옮기긴 하겠죠. VIP 2번이나 했는데. 그렇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맨 앞줄이나 두 번째 줄을 사수를 해야죠. 근데 CGV가 좀 독특한 정책을 피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무슨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연극이 그렇게 하긴 하죠. 연극이나 뭐 뮤지컬. 뮤지컬.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영화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 또 인터뷰도 이상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점프를 뛰는 네. 관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러니까 그거는 관객들의 양심에 맡기겠다. 뭐 일단 아, 그래요? 인터뷰를 했었는데 관계자가 이게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역시도 그 스포트라이트 네. 데드풀 이후로는 영화관을 지금 근 한 달간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박스를 즐겨 가고 아직까지 메가박스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소모임은 또 대한극장을 즐겨 가기 때문에 독립극장을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튼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이렇게 형제의 방 이 연극 저희 광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희의 첫 구독자가 생겼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제 기사가 이미 녹음을 마친 상태고요. 네, 그 다음 방송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형제의 방 보고 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도 갖고 그래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 예, 박 기사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